안녕하세요. 비버 준사. 자, 오늘은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이제 활용을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먼저 보시게 되면은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은 활용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근의 개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의 개수. 그래서 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다. 근데 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근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개수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그래프를 가지고 개형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개형을 찾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3차 함수도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4차 함수도 이렇게 그려봤잖아요. 그죠? 이런 개형들을 가지고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x축과 또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를 찾는 건데, 미분계수와 어떻게 연결시키냐, 도함수랑 어떻게 연결시키냐 이건데요. 즉 요 극값이 있죠. 극값의 개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는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그때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는 상황입니다.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3차 함수 fx가 이렇게 0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fx가 0이다. 이런 식이 이제 나왔다를 보는 거죠. 그럼 그때 이거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3차 함수 y는 fx랑 3차 함수 y는 0이 있는데요. 이 두 개를 연립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립해서 교점의 개수를 찾는 게 이 방정식의 뜻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점의 개수는 이제 오로지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극대값과 그 다음에 극소값을 곱했을 때 그 값이 양수, 그러니까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극대극수의 값이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양수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은 근이 무조건 하나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얘를 살짝 지우고요. 그 다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x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아니고요. 이게 x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값은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극소값이 다른 값이 아니고 여기가 0이 됩니다. 0이. 그 극소값이 이렇게 0이 되는 경우에는 근이 몇 개 가진다? 두 개 가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fx가 0이 되는 거. 즉 x축을 우리가 이제 y는 0이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얘 y 교점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극대값 곱하기 무슨 값? 극소를 했는데 그 값이 0이다 라고 보시게 되면 얘는 실근을 두 개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더 갑니다. 하나 더 가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x축이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하나의 부호는 플러스고 하나의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가질 때는 x축이 반드시 요 사이를 지나게 됩니다. x축이 요 사이를 지나게 되기 때문에 fx가 0이 되는 거는 총 3개가 있겠죠.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얘가 총 몇 개 있다.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총 근이 3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의 개수로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2번처럼 이제 어떤 특정한 함수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x축뿐만 아니고 이런 3차 함수랑 이런 1차 함수랑 교점의 개수도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fx랑 예를 들어서 gx가 있다라 그랬을 때 gx가 1차라고 해보죠. 이 그래프를 1차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얘를 넘깁니다. gx를 넘깁니다. gx를 넘겨서 마이너스 gx는 이렇게 이제 놔두는 거죠. 그러면 얘를 0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얘를 0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3차 함수고 얘가 1차 함수라고 한다면 결국 이 식은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그러면 이거를 새롭게 정의를 해서 fx로 둔다면 fx라는 3차식이 0과 교점이 몇 개 가지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fx가 0과의 교점이 몇 개 가지냐. 그러니까 즉 이런 식으로 다시 되돌려서 fx는 fx가 아니라 hx가 0이 되는 값은 여기 아까 3차 함수 보았죠. 요런 식으로 이제 이항화해서 넘겨서 해석한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넘겨가지고 이제 보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근의 판별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이미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삼중근을 가지니 아니면 뭐 한실근과 허근을 가지니 즉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미분계수 f'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아까 이런 식으로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f'x 0보다 큰 게 아니고 f'x가 0이 되는 게 몇 개? 두 개인 경우는 이 위와 같이 이제 해석하는데 자, 요와 같이 f'x가 0이 되는 값이 몇 개? 한 개거나 우알 중근을 가지는 경우 두 개를 가지는 경우에는 두 개는 안 가지겠죠. 여기 한 개를 가지거나 아니면 없는 경우 이렇게 없는 경우는 자 없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단조롭게 증가하는 함수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조 증가이기 때문에 이때는 x축과 무조건 몇 개의 점,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삼중근이라는 거는 뭐 이런 식이죠. 뭐 a하고 x-p의 세제곱이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중근을 따르는 뜻이 아니고 중근과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세제곱 됐을 때 근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중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부등식의 증명인데 자 여기다 이제 밑줄을 좀 치셔야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는 절대부등식입니다. 자, 우리 일단 절대부등식이라고 아는데 자 문제는 그럼 절대부등식은 선생님 뭐 판별식 쓰나요? 이게 아니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4차식이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4차식에 대한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이때는 4차식이 나오게 되면은 이 뭐 판별식이나 이런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가지는 값수 4차 함수가 만약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 상황에서는 최소값을 가지게 되죠. 그럼 이 최소값이 있는데 즉 극소자리죠. 극소자리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하나 정해서 그 값이 어느 축보다 여기가 0보다 크다 그러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4차식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조사한 다음에 얘가 0보다 크다 또는 최대값을 조사한 다음에 최대값이 뭐 x축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얘가 나와 있으니까 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x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있는데 얘가 그러면 이제 얘가 있을 때 얘를 fx라고 정의할게요.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고 정의한다면 f'x라는 녀석이 있겠죠.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때 얘는 좀 특징적인 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실근이 몇 개 가질까요? 한 개밖에 안 가집니다. 보시게 되면 x 마이너스라고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하나밖에 안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0보다 뭐하다 0이 되는 값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4차 함수의 개형은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갖는 개형은 요 개형이죠. 요 개형. 그럼 이 개형이 자 어느 축보다 x축보다 항상 x축은 y는 0이잖아요. 그래서 0값은 우리가 x축으로 해석합니다.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하는 a값을 이제 상수 a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그때 여기에 이제 무슨 값? 극소값 이꼴 최소값이죠. 그래서 여기에 최소값이 어느 값보다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극대극소는 바로 이 위의 지점에다가 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요 위의 지점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넣으시냐면 1을 넣었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1을 넣었을 때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1-4 플러스 a가 있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a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거는 아니고요. 별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 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여기는 판별식 이런 건 없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번은 제한된 구간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3차식. 3차식은 왜 많이 등장하냐면요. 얘는 이렇게 이제 생겼을 때 모든 실수를 다 가지게 됩니다. x 값들이 모든 y 값들을 다 가지게 돼요. 그러면 얘가 뭐 0보다 크다를 성립함을 보여라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좀 적어 주시는 게 3차식일 때 3차식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을 활용할 때 제한된 영역에서만 얘기를 해준다. 제한된 영역에서만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제한된 구간의 값이 있겠죠. 그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 0보다 크다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형을 그린 다음에 범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잘 나오는데 문제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그 32번이죠. 저 필수예제 32번인데요. 그 책을 보시면은 필수예제 32번이 174쪽에 있습니다. 그 페이지 174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그 174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제한된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3차식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학생들이 보면은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쪽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틀릴 친구들도 많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좀 주의하시라고 얘기 드립니다. 얘가 이제 제한된 구간 안에서만 이제 성립하도록 하세요 이런 거죠. 그러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를 일단은 정리를 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개형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그럼 개형을 그리시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미분부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한된 영역 안에서 개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y라 두면 y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니까요. 자, 3하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되는 거는 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졌죠. 자, 그럼 그때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가 얼마?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얼마다? x가 2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보실 때 여기가 이제 무슨 값? 극대값, 여기가 이제 극소값 가진다라고 보실 텐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게 그럼 뭐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 들 텐데 우리가 이제 그릴 수 있는 영역은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우리가 이제 그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그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는 부분 여기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얘가 이제 제한된 구간 안에서만 0보다만 크면 되죠. 그러면 x축이 요렇게 이 x축이 요렇게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x축이 위치한다. 자, 즉 x축은 y는 0이라고 적습니다. 그럼 요 값이 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위의 값은 조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요 극소값은 극대값보다 작기 때문에 요 값이 가장 크면 가장 0보다 크면은 위의 값은 싹 다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f2 값을 조사해 보게 되면 f2는 딴 게 아니고 여기를 fx 또는 y로 잡은 겁니다. 여기를 fx로 칭하면은 8 마이너스 24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뭐보다 16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 a의 그 최소값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거 말씀을 안 드는데 마이너스 2와 2는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취하지 않는 값입니다. 양끝 값은. 그래서 얘 값이 이제 16이 되는데 a 값이 16이 돼도 되는데 그 이유가 이게 이 빨간색 칩 부분을 우리가 이제 포함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x축과 다도 됩니다. x축과 뭐 해도 된다고요? 다도 상관없습니다. 왜? 여기 영역은 우리가 x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a 값은 16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왜? 요 양끝 지점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가 1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최소값은 16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지우고요. 두 번째인데 두 함수 이제 fx가
있고 gx가 있습니다. 근데 구간 또 이제 0부터 2까지죠. 이거는 이제 x가 0을 포함하고 2까지라는 거죠. 이 영역에서 fx, gx가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이다. 그럼 이거를 그래프를 둘 다 그려서 하기는 웃기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괄호치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아우 귀찮죠. 그래도 하셔야죠 뭐.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x세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뒀을 때 이게 바로 fx-gx인데 이 함수의 이름을 그냥 선생님은 hx라고 그냥 정하겠습니다. 물론 안 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3차 함수가 제한된 구간 안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h'x를 먼저 구해 봅니다. hf'x로 잡았을 때 얘를 미분하게 되면요 3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으로 묶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3하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값을 가지는 지점이 총 몇 개? 2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x는 1이랑 마이너스 1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라는 거는 아실 테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값을 가지는 지점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여기 1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대략적입니다. x가 0이 뭐 요쯤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x가 0, 0부터 어디까지? 2까지는 여기 값을 쓸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럼 실질적으로 쓰는 데는 지금 여기 빨간색 구간 0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구간만 쓰고 나머지는 쓰지 않는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가장 극소값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진다라고 알 수 있겠죠. 이게 최소값이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x축이랑 뭐 해야 됩니까?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요 x축 있죠. x축과 가장 가까운 요 지점 즉 f1값이죠. h1값이죠. h1값. 그래서 h1값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1 빼기 3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음 이렇게 되니까 a가 작거나 같겠죠. 요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한된 범위일 때는 제한된 구간에서만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그 값이 어떤 값을 최소값으로 가지는지를 파악하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용 단어는 거의 다 이제 지금 문제에서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한다라고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요.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27번 여러분 책 보시면은 27번이요. 잠깐만요. 27번이 169쪽이죠. 169쪽에 있는 내용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실근의 개수인데요. 이제 실근에 관한 개수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뭘로 두시냐면은 얘를 fx라고 두겠습니다. fx. 그럼 fx의 먼저 뭘부터 그린다? 개형부터 그린다라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fx의 개형을 그린다라고 보시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를 fx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미분 계수를 통해서 개형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다 라고 보시면은 얘가 0이 되는 값이 총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라고 보실 겁니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0이 되는 값이 2개가 있겠죠. 그래서 개형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근의 개수니까 x축가, 요거는 x축입니다. 0이라는 거는 꼭 x축이라 알아주세요. 그러면 이때 그 x축과 만나는 점을 알기 위해서는 극대 극소를 조사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x가 얼마? x가 0이다. 여기가 x가 0인 지점, x가 0. 요 지점은 x가 2인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극대 극소를 조사하셔야 되는데 그 여기는 이제 fy 값이 극대 자리가 f0이고요. 여기는 f2입니다. 그래서 f0과 f2에 대한 얘기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f0은 여러분이 보실 때 두 번째 이제 극대값 극소 조사하러 갑니다. f0은 그냥 2라고 아실 겁니다. 왜냐면 여기 이 자리와 이 자리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f2는 뭐냐면요. 2를 집어넣게 되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2가 0이 되기 때문에 요 값을 조사하시면은 요 값은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f0 값과 f 얼마? 2 값을 곱했더니 얘가 이제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뭐 거의 사이값 정리랑 뭐 비슷하죠. 뭐 사이값 정리랑 비슷한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곱해서 0보다 작기 때문에 x축이 요 f0과 f2 값 사이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fx가 0이 되는 교점의 개수는 총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인데요. 이때 조금 다르게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인데요.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k값에 따라 변하는지 조사해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좀 극대극소를 찾아가지고 k값에 따라서 조사하셔도 되는데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를 넘겨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 이 k는 지금 상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고 고정된 값이다 이겁니다. 고정된 값. 고정된 값이니까 이걸 y는 k라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를 하나 두는 거죠. y는 k라는 어떤 함수를 두고 얘는 3차 함수다 이렇게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3차 함수를 먼저 그려보게 되면은 일단 미분부터 해가지고 f'x를 먼저 구해볼게요.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이제 12가 되는데 얘를 이제 6으로 묶게 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0 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x는 2일 때랑 x는 마이너스 1일 때랑 극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여기가 얼마? 극값을 가지는 값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x가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극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x가 2일 때 극소를 가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y가 k라는 거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그어집니다. 그래서 y는 k라는 녀석이 이 극대값보다는 크게 되면은 교점이 무조건 몇 개, 한 개 나온다 볼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제 극대값과 같아지는 개형에서는 이렇게 같아지는 개형에서는 두 개를 가진다. 교점을 몇 개, 두 개를 가진다.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의 사이를 지나게 되면 몇 개, 세 개의 근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세 개의 근을 가진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극소 자리에 이렇게 겹치더라도 두 개의 근을 가진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극소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근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일 때, 파란색 사이일 때 가지게 된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색깔 좀 바꿔서 극소보다 작은 값을 가지거나 극대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면 근을 몇 개? 한 개 가진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파란색 사이일 때는 근이 3개 됐습니까? 요 선 사이일 때는 3개, 그 다음에 경계선일 때는 2개. 요걸 벗어나 버리면 1개 가진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사해야 되는 값은 극값입니다. 극값은 무조건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f1 값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 이제 요 위에다가 1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1을 다 집어넣게 되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는 k는 넣지 않습니다. k는 넣지 않는 게 요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k를 넣지 않습니다. 그럼 요 값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마이너스 7.
자, 마이너스 7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 얼마를 조사하셔야 되냐면 얼마를 또 조사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네요. 선생님 잘못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0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되네요. 플러스 7입니다. 그래서 7 하나 나오고요. f 값을 조사하러 가겠습니다. f 값. f 값은 2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16. 2를 집어넣으면 16.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20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요 사이 이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7과 플러스 7과 k가 24이라 마이너스 24이라 그러면은 근을 몇 개? 3개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럼 k가 7R, k가 마이너스 20이라 그러면 몇 개? 2개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반대로 이제 7보다 큰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 경우나 OR k가 20보다 마이너스 20보다 k가 작은 경우에는 반대로 썼네요. k보다 작은 20보다 작은 경우에는 몇 개를 가진다? 실근을 1개 가진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 위에 있는 그대로 식을 써서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교점의 개수가 k 값에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8번은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30번인데요. 30번은 별표를 좀 치셔야 되는데 양근 은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한 개의 은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갖는데 이 근이라는 건 지금 x에 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모두 다 x값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값? x값을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먼저 그려 볼 텐데요. 그냥 이렇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2의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p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p를 넘겨가지고 그냥 해석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p를 넘겨서 해석해 볼게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넘겨서 해석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는 p라고 잡으세요. 는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값을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f 프라임 x부터 구해볼게요. 개형을 그려야 되니까 그럼 6x제곱 마이너스 얼마? 12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12가 아니고 요 6이죠. 여기 6.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6으로 묶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제 12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때 12가 아니고 진짜 여기 2죠. 야, 죄송합니다. 그럼 이때 6하고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1이니까 그 값을 두 개 가지는 거 아실 테고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양근은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좌표축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 좌표축이라는 거는 x축하고 y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좌표축을 그려보러 가죠. 근데 일단은 여기를 조사를 일단 먼저 이렇게 경계선을 좀 끄어놓고요. 극대극소를 가지는 지점은 먼저 끄어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x가 2다 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자, 그러면 여기 값은 f 마이너스 1부터 조사해 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될까요?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다? 7이다 라고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f 이 값을 조사하러 갑시다. 이 값을 조사하러 가면은 요 위에다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아까랑 동일하네요. 그죠? 그럼 이때 이제 x축이 뭐 요쯤 이제 하나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는 게 얘는 0일 때 x가 0일 때 y 값이 0입니다. 그래서 0,0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안 이쁘지만 x축이 대략 y축이 왜 이리 안 그려질까요?
y축이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얼마냐면 7이고요. 대충 그렸습니다. 그냥 여기는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텐데. 자, 그러면 한개 은근이라 그러면요. 한개 은근이라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한개 은근이라 그러면 여기가 x값이 음수죠. 여기를 알파라 그랬을 때 한 개가 음수죠. 그 다음에 두 개는 양근을 가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이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은 여기는 y는 p입니다. 마이너스 p. 그러면 얘가 몇 개? 여기 한 개의 은근과 두 개의 양근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라는 거는 그러면 어디? 요 x축보다는 마이너스 p가 내려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20보다는 올라간 형태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은근 두 개입니다. 은근 두 개. 왜냐하면 x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저 방정식은 x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파란색은 은근 두 개랑 양근 한 개 가진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않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라는 거는 그러면 0보다는 뭐하다? 작은데 얼마?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p의 범위는 0부터 20까지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양근 은근에 대한 얘기는 x값을 주인공으로 하기 때문에 교점이 어디에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자 2번 하겠습니다. 2번. 자,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한 개의 근과 양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고 되겠죠. 허근.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양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x값이 양수가 하나 나오는 건데 허근이라는 거는 교점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점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q가 있는데 플러스 q는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해석해도 상관없으니까 넘겨서 해석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먼저 그려보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한 개의 교점만 갖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교점만 갖게 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를 fx라고 정의를 한다면 f'x는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3, 1, 2, 2하고 마이너스를 요쪽 먹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3x 플러스 2 이렇게 하나 되고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극값을 두 개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x값이 하나 나오는 게 x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얼마? 2일 때가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값은 우리가 이제 보실 때 여기 값은 마이너스 8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온 이유는 y 값은 여기다가 직접 f2 값을 구했다 이겁니다. f2 값은 마이너스 8이 나오고요. f 이제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2는 뭐 시간상 요거를 좀 줄이고 가겠습니다. f 마이너스 3분의 2는 27분의 4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27분의 40이니까 요 위쪽에 있겠죠. 그죠? 27분의 40이니까 위쪽에 있다. 자, 그러면 x축이 이제 요 사이를 요렇게 지나갈 겁니다. 요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 얘가 y축은 반드시 요 교점에서 이제 그려지는 게 얘가 지금 어디 지나냐면 0,0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라고 보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y는 마이너스 q란 녀석은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야 양의 값 하나, 요렇게 양의 값 하나, 그 다음에 허근을 갖는다라는 건 교점을 안 가진다는 거죠. 그럼 교점이 하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요 경계선 극대값보다는 y는 마이너스 q가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q가 뭐보다 위에 있다? 27분의 40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y는 여기가 마이너스 q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q는 뭐보다 작다? 27분의 4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31번인데요. 부등식 활용인데 이제 4차 함수죠. 예,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도록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실수니까 이건 제한된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먼저 뭐부터 조사하시라? 최소값부터 조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최소값부터. 자, 그래서 일단은 fx를 정의를 할게요.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4x 4a 세제곱 x 플러스 48이라 이렇게 두시면요. 자, 얘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x는요. 4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세제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얘가 그럼 선생님 이게 실근을 가지나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실근을 가지긴 가집니다. 어떻게 가지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인데요. 그럼 이때는 4하고 x 마이너스 a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으로 정의되겠죠. 그럼 여기는 판별식을 써보시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얘는 허근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근은 하나니까 즉 f'x가 0 되는 게 하나밖에 안 가집니다. 그래서 4차 함수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뭉툭하게 이런 4차 함수가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 값이 무슨 값이냐면 대칭 축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x는 a라고 정의하면은 여기가 이제 최소값이 되죠. 최소값.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값이 어느 값보다 이 x쪽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극대값이 a이기 때문에 fa라는 값이 있는데 fa라는 값을 정리를 하게 되면 a 4제곱 마이너스 4a 4제곱 플러스 48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a 4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자, 그래서 a 4제곱이 뭐보다 작다? 16보다 작으니까 자, 요거는 인수분해 가능하실 겁니다. a 4제곱하고 마이너스 16 땡깁니다. 그럼 얘가 a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보시게 되면 a제곱 플러스 4는 항상 양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냐면 a제곱이란 녀석은 실수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여긴 양수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3만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찾을 때는 이 부분만 답을 찾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는 a가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뭐 충분히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4차 함수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x가 이제 0보다 큽니다. 제한된 구간이죠. 근데 제한된 구간에 3차가 나오면 반드시 제한된 구간 안에서 해결만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가 있다고 칠게 그냥 이걸 fx로 둡니다. fx를 두고요. 그러면 f 프라임 x가 뭔지는 보이실 거예요. 그죠?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끝이죠. 요 끝이죠. 그러면 3하고 x하고 x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가 얼마? 여기가 x가 0 x가 0 여기 x가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x가 2.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요 값하고 요 값을 조사를 하러 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x가 0보다 클 때예요. 그러면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요 파란색 구간입니다. 요 파란색 구간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얘는 쭉 올라갈 거고요. 그럼 얘가 이제 x축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파란색 구간이. 그래서 파란색 구간의 최소값이 얼마죠? 바로 요 f2일 때입니다. f2일 때. 그러니까 극소값이죠. 그래서 f2란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다 이제 위에다 2를 넣겠습니다. 2를 넣게 되면 f2는 8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으시니까 a는 얼마?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구간에 있을 때는 제한된 구간만 설정하시고요.
요 부분은 원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 부분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는데 혹시 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배운 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시험에도 많이 형태가 등장하고 이렇기 때문에 꼭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